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오다가 문득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싶어 펜을 잡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우스운 사연인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늦가기 입학생이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디자인 회사에 입사한 26살 때였습니다. 제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직장은 하필이면 신입도 무시무시한 업무량에 시달린다는 악명 높은 회사였기에 친구들은 제 입사를 진심으로 뜯어 말렸었지요. 언니, 거기 들어가면 하루도 못 견디고 나올걸? 거기 팀장이 진짜 완전 미친놈이래. 소희 언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교수님한테는 못하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 나 진짜 언니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야, 내가 누구야? 지옥이라는 놀이공원 알바도 하루도 안 빠지고 2달 내내 개근한 진소희야. 그리고 다른 회사 가도 빡센 건 마찬가지일걸? 걱정하지 마. 제가 주변인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모든 알바를 섭렵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주점, 고깃집, 치킨집, 카페, 놀이공원.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등록금은 제가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던지라 저는 힘든 일, 편한 일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직 사회의 쓴맛을 모르는 초년생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본 덕분에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만류 속에서도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경험이 많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소리를 숱하게 들어왔지만 알바랑은 또 다른 개념이다 보니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디자인 회사에 인턴직을 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단순히 친구들의 겁주기용 괴담이 아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 첫 직장 생활은 정신없고 바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팀장님의 고성 소리를 들어야 했고 마감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디자인에 있어서 선이 어긋나거나 색이 마음에 안 들면 눈앞에서 결과물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구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여기서 버텨내면 진짜 어디서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던 지나가는 사원들의 말이 가슴속 깊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일과 집을 반복하는 생활,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눈을 감고 떠보면 어느새 또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생활. 한창 예쁠 나이라던 26살. 제 청춘은 사랑과 낭만 없이 일과 스트레스에 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한 지 3달이 흐르고 사람들의 민소매 티가 어느덧 얇은 긴팔 티셔츠로 변해갈 때쯤 친구에게서 간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야, 살아있어? 아니, 죽어있어. 몸만 살아서 일하는 중. 영혼은 이미 저 어딘가로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게 뭐야? 일한다더니 많이 힘든가 보네? 많이 힘들다 수준이 아니야. 그냥 아주 탈탈 털리는 수준이지. 야,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 직접 와서 경험해봐야 알아. 아이고, 네 입에서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면 뭐 안 겪어봐도 알만하다 알만해. 그럼 요새 일 말고는 별로 뭐 하는 거 없겠네? 뭐 없지. 남자친구도 없고? 그런 게 있겠니? 좀 있으면 좋겠다, 야. 그럼 소개팅 할래, 너? 소개팅?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소개팅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는 몇 번 받긴 했었지만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니와 딱히 남자에게 큰 관심이 없기도 했었기에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하곤 했었는데 이젠 나이도 찼고 주변에서는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으며 내일 모레면 30을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연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 시점에서 소개팅 제안이라니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데? 오, 웬일이야? 천하의 진소이가? 난 당연히 안 받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야, 나도 내일 모레면 30이야. 일만 하다 죽을 바엔 사랑도 하다가 죽을란다. 누구냐고. 그냥 직장 동료인데 사람이 참 순하고 괜찮아. 우리보단 3살 많고. 그래? 그거 잘 됐네. 자고로 3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했으니까. 네가 좋다고 했으니까 바로 연락처 넘겨준다? 그 사람 의사는 필요 없어? 괜찮다고 했어. 그 이후의 일은 두 사람의 몫이지. 연락처 넘겨줄 테니까 잘해봐. 소개팅이 원래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는 소개팅 상대방에게 제 번호를 넘겨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오겠거니 싶은 생각으로 일에 열중하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휴대폰에 카톡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대용이라고 합니다. 마치 신입사원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고 깔끔한 그의 카톡. 딱히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소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퇴근 후 서로 카톡으로 인사를 나누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눈 다음 급 내일 저녁 퇴근하고 저녁을 먹자는 약속을 잡은 것을 마지막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재미없는 대화였지만 그래도 막 웃고 떠들며 정신없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낫다는 생각을 했지요. 내일 처음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이미지는 어떨까 내심 기대도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마무리 짓고 퇴근 후 회사 앞으로 나갔는데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더니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남자가 저를 향해 머쓱한 듯 서 있었습니다. 아, 유대용 씨?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아,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칭찬 감사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저희 밥부터 먹으러 갈까요?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카톡으로 했던 대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시시때때로 갈구는 상사들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지요. 원래 낯선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 그는 불편하고 낯선 사람이 아닌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 원래 낯을 가리는 사람인데 대용 씨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잘 나오네요. 소희 씨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엄청 소심하거든요. 말 없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엄청 편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저 소희 씨만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천천히 소희 씨를 좀 더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물론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부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이왕 이렇게 인연이 된 거 우리 한번 만나보죠. 네? 정말요? 네, 정말요. 저는 길게 보고 뭐 질질 끌고 이런 거 딱 질색인 사람이라서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알아가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우와, 소희 씨 생각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네요. 제가 좀 멋있어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가을의 어느 날,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 자체의 엄격함 때문에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저는 말 그대로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었기에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연은 조금 다르기는 해도 20대 후반의 나이에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도 그 사람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래도 명색이 첫 연애인데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지 싶은 생각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오랜만에 전화했네. 엄마, 좀 오랜만이지? 미안, 요새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 기집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부모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는 좀 하고 살아라. 엄마,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 응? 좋은 소식 뭐? 나 연애해. 3살 위 모태솔로랑. 뭐? 네가 연애를 한다고?
뭐야, 왜 그렇게 놀래? 아니, 연애라고는 조금도 관심 없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가 그렇게 연애해라, 연애해라 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만 아니, 그냥 요새 일에만 미쳐 살기도 하고 주변에는 다 결혼하고 내 나이에 애가 셋인 사람도 있는데 문득 나는 뭐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마침 소개팅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만나봤더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서 만나보기로 했지. 그래? 잘 됐네. 조심히 잘 만나봐. 이상한 놈 같음 진작에 때려치우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상한 놈 같았으면 진작에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엄마. 엄마 딸이 어떤 사람인데. 걱정하지 말아요. 예쁘게 잘 만날게. 부모님은 예상대로 저의 첫 연애를 축하해 주셨고 친구들에게도 숱한 축하를 받았어요. 이 나이에 처음 연애를 한다고 축하를 받는다는 게 참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처음이고 어색해서 얼마 못 갈 것만 같았던 저의 첫 연애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한 사람과 장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는데 저희는 서로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어 있고 무던한 성격 덕에 그 흔한 연인들 간의 사소한 싸움 하나 없이 3년을 사랑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29, 그는 32살이 되어 이제 정말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된 것 같지 않아? 자기도 32살이고 나도 내년이면 진짜 30이고 여태 벌어놓은 돈으로 우리끼리 대출 안 끼고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응? 왜 대답이 없어? 표정은 또 왜 그렇고? 어디 아파? 아니, 어디 아픈 건 아닌데. 그게 아님,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그런 것 같았음 애초에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그럼 왜 그러는데 아까부터 말도 안 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땀도 뻘뻘 흘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 저쪽에 가면 화장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 너한테 말 안 한 거 있어서. 말 안 한 거? 3년을 만나면서 나한테 아직도 말을 안 한 게 있어? 뭔데? 말해봐. 우리 집 종갓집이야.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가 친척들과 다 함께 산다고 했고 가끔 함께 있을 때 귀가가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치면 바로바로 어른들에게 전화가 오는 모습이 성인 남자치고는 꽤 엄한 집안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숱하게 했었습니다. 사귄 지 2년이 되던 날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는 드리는 게 도리겠다 싶어 인사를 가겠다고 했었지만 그는 사색이 되어 우리 부모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며 저를 매우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기도 했었지요. 이렇게까지 말려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했었으나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겠거니 생각하여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종갓집이었다니. 제 머릿속 종갓집의 인식은 으리으리한 가옥에 전통 복장을 입은 어른들이 모여 살면서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흔히 TV 드라마에서만 만나보았지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터라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종갓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엄격했던 거였고? 여태까지 말 못해서 미안.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말해야 할지 타이밍 잡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준 게 어디야. 근데 종갓집인 게 왜? 어? 종갓집인 게 왜라니? 종갓집인데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종갓집 종손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종갓집 종손이라고? 그럼 엄청나고 엄청난 사실을 이제야 말했다는 거야? 나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헤어져. 라고 말해주길 바랬던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랬어. 뭐 보통 사람들 같음 싫어하기는 하겠지. 근데 아직 안 겪어본 거잖아. TV 속에 나오는 거랑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늘 겪어봐야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이지. 겪어보지도 않고 지레진작으로 겁먹고 도망가고 질색하는 거,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는 진짜 너랑 만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일 거야.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부모님이랑 어른들 만나뵈러 가볼래?
응? 그래, 좋아. 언제든지 말만 해. 괜찮으니까.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종갓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드라마, 그리고 예능에서만 보던 종갓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집 내부는 꽤 넓었고 정원을 잘 다듬어 놓은 탓에 꼭 민속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지요. 과일 바구니를 꽉 쥔 양손에 저도 모르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도가 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니만큼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안녕하세요. 우리 대영이 여자친구라고 했던가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소희라고 합니다. 손에 든 그건 뭐예요? 이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른 집에 인사 가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요. 작게나마 준비한 과일입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냥 와도 되는데. 들어오세요. 처음 마주하는 그의 어머니는 생각보다도 더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냉랭함에 머리가 쭈뼛 설 정도였지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 또한 사람 사는 온기, 따뜻함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였지요. 새삼 진짜 종갓집은 이런 분위기구나,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는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대웅이랑 3년을 만났다고? 네, 3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전업주부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월 수입은 얼마 정도 되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시는 거라 저도 정확한 수입은... 전례 없는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서로의 집안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버지 직업을 말하자마자 저렇게까지 얼굴이 확 굳어질 줄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제가 스스로 일해서 보태야 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조금 빠듯했다 정도일 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여 남들에게 동냥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집이 딱히 잘 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외에 짧은 대화를 나누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날을 잡고 첫 만남은 그렇게 묘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듯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부터 시작해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예의 바르게 행동을 잘 하다 왔는지 등의 것들을 묻기 시작했지요. 나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왔는데 그게 참 첫 만남이 영 꽝이네. 왜? 그 집 어른들이 너 마음에 안 든대? 아니, 그건 아닌데 종갓집 어른들이라 그런가? 이것저것 작고 큰 거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것 같더라고. 종갓집? 종갓집이라고? 내가 말 안 했던가? 대웅씨 종갓집 종손이라고. 야,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엄마는 결혼하면 네 고생길이 벌써부터 훤히 보이는데 종갓집 종손이랑 결혼하면 너 그 집에 딱 붙어 살아야 해. 1년에 제사도 몇 번이고. 너 그거 다 견뎌낼 수 있어? 자신 있어서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힘든 거, 앞으로 힘들 거랑 비교하면 내 사랑이 무조건 다 이겨. 나 그렇게 악명 높은 회사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야. 회사 평가 어플 1점대인 회사에서. 퇴사율 90%를 달성한 그 회사에서도 악착같이 인정받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뭐 집안 보고 결혼하는 건가? 대영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은 제가 종갓집 종손에게 시집 간다는 사실이 못내 불안하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이 어떻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키신다면 시키시는 대로 잘 해낼 자신이 있었고 구박하시면 구박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저를 딱히 탐탁찮아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낳을지는 상상조차 못한 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양가 가족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참 이렇게 긴장이 된다. 그치 여보?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기 오시는 것 같... 두근두근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던 부모님은 멀리서 보이는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대체 뭘 봤길래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수염을 기르신 어르신들과 한 달 전 인사를 드렸던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매우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친구가 먼 발치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나요?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웅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웅이 엄마 되는 사람이고, 여기는 저희 집안 어르신들입니다. 꼭 얼굴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다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상견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당연하게도 저희에게 모두 쏠려 있었기에 음식은커녕 대화도 제대로 이어질 리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상견례를 2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예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결혼식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만 나눈 채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머님 아버님을 배웠던 그날처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최악인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저희 부모님은 마치 영혼이라도 털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미안, 좀 정신이 없었지.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없었다. 아유, 정신없어라. 아무리 종갓집이라지만 요즘도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네. 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게 뭔지는 잘 알겠는데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 또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를지 누가 알아. 아휴, 그래 뭐. 제 아무리 종갓집이라고 해봤자 매일 저렇게 목에 힘 빡 주고 다니겠어. 나중 되면 알아서 적당히 하겠지 뭐. 엄마는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내심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계속해서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30을 앞두고 있었고 그를 정말 사랑했던 저는 결혼, 그것도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당장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남편의 반항 아닌 반항 덕에 저희는 집에 자주 들린다는 약속을 하고 따로 집을 얻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저희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자유자재로 여시기 전까지는요. 어머님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을 한 지 6개월가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창 회사에서 로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바쁜 나머지 수신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는데 거절을 몇 번을 해도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수신인을 확인해 보니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저에게 전화를 거셨던 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조심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이제야 받니?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급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서. 일? 너 설마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자는 자고로 밖에서 돈을 버는 것보단 남자를 하늘처럼 여기면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며 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다니던 회사는 곧바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겉으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회사를 관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맞벌이 시대이기도 하고 힘들게 버텨온 이 직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너 결혼하면 회사 관둔다고 하지 않았었니? 네, 어머니 그러려고 했는데 솔직히 대웅 씨 월급으로는 저희 두 사람 생활하기도 조금 빠듯해서요.
세상에, 월급 300만 원이면 두 사람 다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저축하고도 남겠다. 뭘 그렇게 흥청망청 써대길래 300만 원이 빠듯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차비랑 식비, 이런저런 생활비에 보험료까지 다 합하면 월 300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돈이에요. 지금도 저까지 벌어서 생활이 가능한 거지. 저 그만두고 나면 저희는 진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해? 집에서 어른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제일 큰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너는 집에서 사돈이 놀면서 집안 살림하는 법도 제대로 안 가르치셨니? 설거지에 양념은 그대로 묻어있고 빨래는 제때 안 빨아서 냄새까지 나잖아. 무슨 여자애가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니? 저희 엄마 저한테 살림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니? 우리 뼈대 깊은 종갓집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르친다. 하나부터 열까지 스파르타식으로 안 되면 알아들을 때까지, 될 때까지 가르치지. 너는 내 밑에서 태어났음. 뼈도 못 추렸을 거다. 하여간 없는 집에서 자란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야무진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흔한 일이었어요. 늘 뼈대 깊고 유서 깊은 종갓집 집이라는 것을 내세움과 동시에 저희 집을 깎아내리는 일. 결혼 전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가던 그날부터 상견례를 하는 날까지도 어머님은 저희 집안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본인 아들은 그렇게 전통이 깊은 대단한 종갓집 종손인데 저는 그저 월급쟁이의 딸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남편이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고 우기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는 결혼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야무진 구석이 없어서. 그래도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예쁜 짓을 해야 예쁘게 봐주지. 예쁜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쁘게 봐주니? 어머님, 그런데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대웅이가 알려줬다. 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비밀번호도 하나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살림 똑바로 하고 살아라. 다음에 와서도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땐 내가 손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칠 테니 그렇게 알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한숨 한 번을 내쉬곤 이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를 마무리했고 퇴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 냅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니 한 번만 더 제 허락 없이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다면 그때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날 거라는 으름장이 담긴 카톡을 보냈고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오늘 어머니가 오셨었어? 당신이 비밀번호 알려줬다면서. 아니, 어머니가 반찬 가지고 오셨는데 꼭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상한다고 하시길래 급하게 알려드렸는데 왜, 뭐라고 하시던데.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빨래통에 담긴 빨래 냄새까지 지적당했어. 우리 엄마가 살림 제대로 안 가르쳤냐고. 뼈대 깊은 우리 종갓집에서는 이렇게 살림 안 가르친다고. 다음부터 이 모양으로 되어 있음 그땐 당신이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해? 미안해,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앞으로 어머니께 다시는 허락 없이 비밀번호 안 알려드릴게. 그래, 우리 피차 조심하자. 이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당신도 스트레스 받고 서로한테 안 좋잖아? 그렇지? 알았어, 조심할게. 뼈대 굵고 유서 깊은 종갓집 집안 이라는 소리가 귓가에 노이로제처럼 맴돌았어요.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종갓집 며느리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집안이 정말 대대손손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명실상부 인정받는 종갓집 집안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집 서랍 속에 있는 그 낡은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요. 주말을 맞이해 모처럼 저희 부부가 쉬는 날,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해 모처럼 대청소를 기획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잘 치우지 않고 손이 가지 않았던 곳을 위주로 청소를 해나가던 중 안방 두 번째 서랍 구석에서 겉보기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종이 뭉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들고 온 기억이 없는데 싶어 종이를 집어드니
얼마나 오래된 종이인지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였어요. 그 종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까지 들어 살짝 불쾌감이 찾아올 정도였지요. 혹시나 남편의 물건인 건가 싶어 여보, 혹시 이거 당신 거야? 하고 보여주니 남편은 유심히 살펴보다가 본인 것이 아니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자가 적힌 문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그 문서에 적혀 있는 한자들을 하나하나 촬영한 뒤 다시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들을 저희 아빠에게 카톡으로 한 장씩 보내드렸지요. 에? 딸, 이게 다 웬 거야?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치? 아빠, 한자 읽을 줄 알지? 그럼 아빠가 가방끈이 좀 짧아서 그렇지. 영어랑 한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저기 있는 내용 혹시 되는 데까지만이라도 해석해 줄 수 있어? 나 웬만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영 찝찝하네. 보자. 상당히 오래된 내용 같은데. 알았어. 아빠가 한번 읽어보고 안 되겠으면 아빠 친구한테라도 좀 부탁해서 알아볼게. 별거 아닌 종이 몇 장에 유난을 떠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찝찝한 건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라 저는 촬영한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문서의 정체는 바로 아주 옛날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자세한 건 중간중간 내용이 지워져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노비였던 집안이 양반의 직위를 사들이면서 받은 문서 내용의 일부인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속으로만 담고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퍼즐들을 맞추어 보기 시작했어요. 전통 깊은 명문 종갓집 소리를 해대던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는 종갓집 며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어설픈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정말 오래전부터 종갓집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종갓집 사람들인 척을 한다는 느낌이 묘하게 들었던 것까지 이 모든 의문들은 그 순간에 모두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태 속아왔던 것에 대해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큰 거 한 방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여태 당해왔던 것들을 깔끔하게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하던 찰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어머님. 너 내일 모레 제사인 거 알고 있지? 어머, 내일 모레요? 얘 좀 봐라.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내가 항상 말했잖아. 종갓집 며느리로서 제사일은 반드시 달력에다가 표시라도 해두고 다니라고.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지난달 제사 때처럼 음식까지 수 많이 올릴 거니까 내일 새벽에 내려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라. 알겠니? 아, 이 날이 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태 저희 집을 깔보고 무시했던 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상의 제삿날, 그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무슨 날이든 어떤가요? 오랫동안 서름을 당한 사람이 제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서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 저는 이혼을 할 각오로 이를 꽉 물고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새벽이 되고 회사에는 다행히도 당일 연차가 가능하여 연차 신청을 내놓고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내려갔지요. 제가 마주했던 첫 제사와 같이 집안은 어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미 술이 거한하게 취한 사람도 있었고 시끄럽게 주절거리며 큰 소리로 떠드는 어른들도 계셨어요. 평소와 같았다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을 이 상황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니 그저 평온하게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 음식들을 밤낮으로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린 다음 제사를 지낸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시간.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앉아서 밥을 먹지 말고 나랑 같이 음식 나르면서 남은 찌꺼기나 주워 먹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애써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버님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피날레를 장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잠시만요. 예,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음식은 여기에 있잖아. 이거 다 날라야지. 거기는 음식물로 쓰레기 모아도 끼야! 저는 성큼성큼 주방으로 달려가 통에 담겨져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냅다 고귀하신 유씨 집안 제사상에 쏟아 부었습니다. 한순간 일어난 일에 시어머니는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고 놀란 어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느냐고 허둥대고 있었고 꼴에 갓을 쓴 채 양반인 척하는 어른들은 고함을 지르고 있고 이 상황이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겨우 웃음을 참고 있는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뭐 잘못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웃음기를 싹 거둔 뒤 아니, 나 지금 엄청 멀쩡해. 잘못 먹은 것도 없고 아픈 곳도 없어. 라 대답하며 어른들이 모인 곳을 향해 노비 문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하며 종이 뭉치를 집어든 한 어르신의 표정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그토록 본인들이 유서 깊고 뼈대 깊은 종갓집 집안이라며 남의 집안을 은연중에 까내리고 무시하던 이 집안이 알고 보니 노비 집안이었다는 것이 난데없이 등장한 이 문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었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집 안방 두 번째 서랍 속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니까. 원래 같았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저희 아빠한테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더니 세상에 이게 노비 문서라지 뭐예요? 옛날 노비 집안 사람들이 양반 직위를 구매한 내용이라고. 아니 설마 했는데 표정에서 제대로 알게 됐네요. 당신네들은 유서 깊은 종갓집 집안이 아니라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노비 집안이었다는 걸. 아줌마한테 오늘 제가 제일 어울리는 향수 선물해드렸어요. 어디서도 돈 주고 못 사는 음식물 쓰레기 향. 그리고 찌꺼기를 먹자고요? 아줌마나 드세요. 저는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오늘부로 이 지긋지긋하고 토 나오는 양반 코스프레 하는 집안이랑도 인연 끝이네요. 다들 평생 그렇게 되도 않는 양반짓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다행히 저는 면허도 있고 차키도 저한테 있었던 상태였던지라 편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짐을 정리해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떠났지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아무런 미련도 없어 보이는 모습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잘 지내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집안을 떠나 그래도 한때는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참 제 인생 기가 막히죠? 세상에 종갓집인 줄 알았던 시댁이 알고 보니 과거에 노비였었다니. 그런 과거가 있었으면서 저희 집안을 그렇게 무시해왔다는 게 저는 화가 났었던 거랍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양반 행세, 유서 깊은 종갓집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으려나요? 제가 한바탕 쏟아부은 그날 정신을 차리지는 않았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연은 처음 써보기도 했고 제 이야기를 남 앞에서 한 적이 많이 없어 과연 재미가 있으시련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